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법원 경매 이해하기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경매가 무엇인가? 자, 무엇인지를 알고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법원 찾아가서 법원에서 부동산 파니까 높은 가격에 서서 낙찰 받으면 무조건 이익이 생기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어디서 이익이 생기고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며 어떤 지점에서 나의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분석하고 조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물건은 수익이 어디서 나는지, 그런 법원 절차, 과정, 부동산 자체의 가치, 그리고 명도 과정, 그리고 개발, 관리,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다 알아야만 법원 경매를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 법원 경매가 무엇인지, 자, 도대체 무엇인지 그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생각하는 법원 경매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듣기 전에, 자, 사전에서는 뭐라고 정의하는지 그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용어 사전에 법원 경매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자, 관련 법령은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민사적으로 서로 돈을 주고받아서 갚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어떤 민사적인 일은 이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이 법원 경매가 진행이 된다. 그리고 국세징수법은 국가로부터 세금 납부 의무를 어긴 사람들, 즉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은 이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거죠. 아무런 근거 법령 없이 그냥 돈을 주지 않는다, 채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 부동산을 함부로 마구 팔거나 좌지우지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해야만 사회 질서, 이 법 안정, 법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법령이 이거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는 경매로서, 자, 법원 경매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된다. 뭡니까? 법원입니다. 법원이 주체가 돼서 진행하는 경매다. 법원이 주체가 돼서 가장 높은 가격에 매수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팔겠다는 거죠. 무엇에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자, 집행행위에 관하여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찰하기 위해 집행법원을 두고, 자, 그것을 담당하는 집행법원을 두고 그 소속 기관인 집행관이 집행행위, 집행 절차의 이행을 실시한다. 즉, 집행관이 이 실제적 집행행위와 집행 절차를 이행한다는 거죠. 집행법원이 있고, 자, 그 안에, 자, 이 안에 있는 집행관이 이것을 이행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매 방식, 집행관이 집행행위와 집행 절차를 이행하는 경매 방식을 말한다. 민사집행법 그리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 절차가 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것이 공매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것이 법원 경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는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의한 것이 강제경매고,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것이 임의경매입니다. 이것은 다른 시간에 제가 분리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경매가 있습니다. 이 경매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의 체납은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공매가 있다. 즉, 공매. 자, 이것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법원 경매. 이것은 두 가지가 있다. 강제, 그리고 임의. 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매는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공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매 공매를 참조하기 바란다. 근거법은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이다. 자, 뭐 단순합니다. 자, 요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자, 경매를 어렵게 접근하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경매가 어려운데 어떻게 그 어려움 안에서 수익을 내고 자유자재로 투자를 하겠습니까? 경매는 쉬워야 되면 쉽게 생각해야 됩니다. 경매를 3, 4년 한 사람과 3, 40년 한 사람이 누가 더 경매를 쉽게 생각하겠습니까? 오래 했기 때문에 더 잘한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많이 다뤄볼수록 그 일이 더 쉽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저는 법원 경매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아주 단순하게 접근하면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 법원 경매를 처음 접한 사람들한테 어떤 이런 어려운 법률을 설명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분석해서 단순하게 분류할 건 분류하고 분석할 건 분석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접근해야 수익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법원 경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 경매를 쉽게 이해합니다. 즉, 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자란 돈을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또는 물건을 주는, 뭔가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 갑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아주 돈을 많이 가진 어떤 사람이 식당을 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또는 어떤 식당과 관련된 이런 물건들, 자, 이런 물건들 있죠. 식자재 물건들, 이런 어떤 재료를 공급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정보 제공, 프랜차이즈일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채무자에게 줍니다. 뭔가 줍니다. 왜 줍니까? 왜 채권자는 돈이나 재료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줍니까? 이 사람들이 채무자가 이러한 용역 또는 재화, 물건 이런 것들을 받으면 이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어서 또 다른 이익을 채권자한테 돌려주는 것입니다. 즉, 돈을 빌리면 돈이 가면 이자를 쳐서 돈을 돌려주는 거죠. 플러스 이자가 있겠죠. 이 채권자는 은행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일 수도 있고, 좀 더 단순화시키고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쉬운 그림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즉, 뭔가 가면, 이렇게 가면 다시 그에 상응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가는 것입니다. 못 가는 것도 있고 안 가는 것도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누가 피해를 봅니까? 채권자가, 이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자, 이렇게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가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수많은 거래가 우리 사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은행 금융 거래를 비롯해서 자동이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들이 오갑니까? 또는 사업을 합니까? 물건을 납품하고 돈을 받고, 이 순간에도 이 지구상에 너무 넓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고, 자,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많은 거래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이것이 아무런 하자 없이 모든 것이 가고 오면 경매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에게 갔는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안 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사는 세상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진 않는 거죠. 안 가는 것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뭔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가야 될 것이 가지 못했을 때, 이 사람이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직접 나서서 찾아가서 이 사람의 재산을 임의로 이 사람 마음대로 팔아서 가야 될 것을 가게 만드는,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만약에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 돈이 다시 가야 될 돈이 가지 않는다고 이 사람 마음대로 이 채무자의 재산을 함부로 팔고 이 사람을 폭력을 휘두르고 이 사람의 신체를 어떻게 포기각설을 받아내고
그런 일들이 그냥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이루어진다면 이 법원은 필요 없는 거죠. 법원은 필요 없고 세상은 정말 무질서한 폭력과 사기와 정말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3자 가장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법원이 있는 겁니다. 이 법의 질서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 사람을 구제해 줘야 되죠. 자, 이 사람이 법원에 요청합니다. 받아야 될 돈을 얘가 주지 않는다. 어떻게 해달라. 자, 그러면 법원이 판단합니다. 확인합니다.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확인해서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서 누가 처분합니까? 법원이 처분합니다. 이 개인들은 할 수 없고 법원이 공신력 있는 법원이 정직하고 공정하게 절차대로 어떤 절차? 민사집행법이죠. 그 법에 따라서 법원이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처분해서 그 돈을 받아서 법원이 돌려주는 것입니다. 즉 돈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와서 이렇게 부동산이 와서 여기서 팔아서 이렇게 가는 그것이 경매입니다. 법원 경매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이 사이에 이런 어떤 이들 사이에 발생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아주 명확하게 만들어진 법이 바로 민사집행법입니다. 민사집행법 없이, 자, 이 법이 만약에 없이 법원이 그때 따라서 얘랑 친하니까 좀 더 얘 부동산을 더 많이 팔고 뭐 빨리 팔아가지고 돈을 준다.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죠. 또 반대로 법원이 얘랑 더 친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늦게 갚고 부동산을 최대한 안 팔고 이 사람이 간 채권이 잘못됐다, 거짓이다, 얘 편을 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나라도 아니죠. 나라도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채권자, 채무자, 법원 어떤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정해진 대로 공정한 대로 공정하게 집행해라는 게 민사집행법입니다. 그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법원이 이 채무자의 재산을 팔아서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그것이 법원 경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단순한 과정에 있어서 우리들은 이렇게 팔려가는 부동산에 허점을 찾아서 거기서 수익을 내는 것이 바로 법원 경매입니다. 어려운 법률부터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렵게 느끼고 접근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 첫인상이 남아서 계속 두고두고 괴롭히는 게 법원 경매의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 쉽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렇게 쉽게 접근해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받아들여야 그 법원 경매를 좀 더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법원 경매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익한 법원 경매 수업을 가지고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